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비책,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여러분들도 데이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당일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더가 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이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은 무수히 많은 매매 방법들과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성향을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얻어나가는 그런 멋진 직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데이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데이 트레이딩 방법, 당일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고 어떤 부분들을 중점을 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만에 맞는 매매 성향을 잘 다져놓으시고 꾸준한 수익 얻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실하게 기준을 두고 어떤 것을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전 투자를 진행하면서 장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초보자의 경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최소 비중으로 꾸준하게 연습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과 매매의 성격 그리고 매매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차트 설정, 매수와 매도 등 HTS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PC를 활용하든 모바일을 활용하든 HTS, MTS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손해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보자의 경우 내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2% 또는 3%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곧바로 매도로 대응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습관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더 큰 수익, 더 큰 수익금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한다면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보다는 감에 의해서 그리고 기대감에 의한 매매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처음에는 기준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기준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는 연습을 해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지와 저항, 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지 당일, 장중에 당일 상승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 또는 여러 종목을 선택하시면서 그 종목을 끝까지 확인하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자신이 돌파 매매 또는 눌림목 매매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해 매매를 진행할지 성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 성향에 맞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또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성향에 따라서 스캘핑 또는 분봉 단타 또는 길게 흐름을 가져가면서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신의 매매 방법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에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의 수익과 손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장 시작 전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의 뉴스 그리고 당일 장 시작 전 뉴스를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관련주 테마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내가 어떻게 관심 종목을 편성할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뉴스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확인하고 미증시 섹터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체크를 같이 진행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현 시장의 흐름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수혜받는 업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매수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환율에 따라 자금력이 큰 매수세의 꾸준한 유입과 차익 실현을 위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전일 오후부터 제공되는 시간대별 공시사항
그리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정,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해외 수출, 수주 등 계약 사항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관련주 또는 재료, 호재 발생 종목의 차트 분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재료에 의한 많은 종목들이 처음에 나열될 것이고 그 종목들과 차트 부분을 같이 합치면서 결국은 조금씩 종목을 압축해야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 트레이딩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닥권 거래량 급증 종목은 일반적으로 속임수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거래량은 거짓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고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증가는 상승 직전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이 바닥권 종목은 장중 폭락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락의 폭이 일반 주가가 위쪽에 있는 것들보다는 크질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할 수도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출현한 첫 상한가 종목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재료가 발견되지 않지만 앞전 최소 6개월 이상 조정기간을 거친 종목 중에서 바닥권 첫 상한가 종목은 관심 종목에 편입 후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최근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21선 또는 61선을 축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이전 고점을 뚫고 상승해주는 종목을 주목해야 하고 신고가는 상승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므로 종고점 돌파 후 매물에 대한 벽이 없다는 강력한 장점을 주무기로 합니다. 하지만 종고점 돌파에 실패하게 된다면 긴 하락의 터널로 들어서게 되므로 신속한 매도 결정을 해야만 하고 돌파 성공 시에는 큰 시세를 주는 경향이 있으니 익절해 나가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매매를 진행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상승 시 하락세 기형을 상방향으로 뚫어주면서 상승한 이후에 상승분의 50%만큼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으로 연계될 때 이때부터는 상승해주는 21선에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상승 파동은 3번 정도 보여지므로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또한 종고점들을 돌파하는 순간들도 매수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파의 저항들이 돌파를 진행한 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세 기형에서 상방향으로 뚫어준다 라는 의미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상승, 고점들을 만나는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저점들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점들이 떨어지고 저점들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 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은 이렇게 3번의 고점, 상승 파동은 3번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3번의 고점 이후에 주가가 거래량,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을 가지고 돌파를 해주는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구간들은 총 4군데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락세 기형을 대량의 거래량으로 돌파해주는 첫 시점. 자, 이때의 목표 가격은 첫 번째 가격입니다. 첫 번째 고점의 가격에 대한 돌파와 저항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구간은 다시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이런 구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하락세 기형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시 최대 목표 주가는 첫 번째 고점, 즉 가장 높았던 고점까지를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돌파 후에 이렇게 상승, 그리고 조정 지지와 함께 돌파를 진행하고 나서 돌파, 전 고점에 대한 지지점 형성, 이후에 주가의 상승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도달해서 조정 후 주가가 최종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의 흐름에는 하락세 기형을 통해서 각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는 일봉상의 형태를 보고 그것을 분봉에 대입해서 매수에 대한 시점을 잡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재되는 데이 트레이딩 종목 선정법, 그리고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꾸준히 각 패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시점을 종목 선정하고 나서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 V자형 급등주도 가능합니다. 급하게 단기적인 하락으로 투매 물량을 쏟아내게 되면 일시적으로 매물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배열되어 있던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정배열 상태로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배열에서 매매를 해라 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빠르게 매물 공백을 만들어 놓고 정배열로 반등해주는 종목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또는 하락의 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강세장과 약세장을 나눠 놓고 약세장일 경우에는 중소형주 또는 초소형주를 노리는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나에게 충분한 수익 공간 속에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대별로 기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자, 외국인들의 랜덤한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을 HTS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타당성이 있다면 매매 종목으로 당연히 선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갭 하락이 오전장으로부터 연이어서 이틀 정도 발생을 했다면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은 갭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갭 상승이 2번 정도 발생을 했다면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이겠죠. 갭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팁도 꼭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압축해야만 하는데 이때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또는 거래량 급증 종목, 차트상의 위치가 적당한 종목 등 나누어서 압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타 보조지표를 활용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시점, 종목 선정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데이 트레이딩을 위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매도 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 증시의 나스닥 선물 지수 또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 현황을 살피고 다음날 갭 상승이 기대되는지 갭 하락이 예상되는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 40포인트인 경우 강력한 상승의 의지로 보고 가장 강한 테마를 형성해주는 종목의 주도주, 즉 대장주 매매 또는 이등주 매매까지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40포인트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 매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장 마감까지 또는 다음날 시세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 여부에 큰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폐장 30분 전까지 오버나이트인지 또는 이익 실현인지를 판단해야만 하는데요. 강세장일 경우에는 오버나이트 세력 참여를 기대하며 홀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세장일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물량 출회가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험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천천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딩, 내가 확실하게 단타 매매로 수익을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수익을 얻어나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주주비책에서 연재해 드리는 데이 트레이딩 방법, 데이 트레이더 만들기 여러분들도 꾸준히 참여하시고 활발하게 공부해 주시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